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와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EBS 교재를 바탕으로 선생님도 지금 화면에다가 EBS 교재를 이렇게 펴놨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보도록 할 거고 필기해야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밑에다가 한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 한글 파일 내용과 함께 보면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910년대, 그쵸? 국내외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국내의 민족운동의 특징은 선생님이 비밀, 형태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독립의금부, 그치? 대한광복회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외의 민족운동의 특징은, 그쵸? 무장투쟁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이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죠? 북간도, 서간도, 상하이, 연해주, 미주, 그쵸?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919년에 일어나는 3.1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 그리고 전개, 그리고 결과, 의의, 영향, 이 순으로 볼 거고,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자,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어. 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쵸? 일제가 했던 191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한 반발이었죠. 자, 그래서 3.1운동의 지금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첫 번째, 국내의 배경, 두 번째, 국외의 배경.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1운동의 배경인 국내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일제의, 그쵸? 무단 통치와 수탈에 대한 반발이야. 자, 무단 통치 밑줄, 그쵸? 무단 통치는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을 말하는 거지. 자, 밑줄 치고 우리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한글 파일에 나와 있는, 그쵸? 요거 써주면 돼. 자, 무단 통치의 특징은, 그치? 그 제도상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헌병 경찰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무단 통치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 헌병 경찰 제도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헌병 경찰 제도를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 그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포 분위기 그리고 억압 정책에 반발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돼. 두 번째, 3.1운동이 일어나는 국내의 특징으로는 고종의 서거를 뽑을 수 있어. 자, 서거가 무슨 뜻일까? 그치? 서거란 돌아가셨다는 걸 높이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왕이 서거했다, 혹은 대통령이 서거했다 라고 할 때 그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높이 표현하는 거야. 서거했다. 당시에 고종이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웠단 말이지. 당시 조선 내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종이 암살됐다라고 하는 암살설이 돌기 시작해. 결과적으로 그러한 고종의 암살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일제에 반발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졌던 거예요. 자, 고종의 서거 밑줄 치고 이렇게 쓸게. 자, 지금 한글 파일에 나와 있는 고종의 서거 밑줄 치고 3월 3일이라고 써줄게요. 자, 고종의 서거일이 3월 3일이었어. 미안해. 고종의 서거일이 3월 3일이 아니라 고종이 서거해서 고종의 그 장례일이 3월 3일이었어. 고종의 장례가 당시 서울에서, 서울이 수도지? 그 서울에서 3월 3일 날 치러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3월 3일에 맞춰서 이 3.1운동을 준비했어. 근데 고종의 장례일은 3월 3일에 장례를 치르기에는 그건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보다 앞선 이틀 전, 그래서 3월 1일로 3.1운동을 사람들이 준비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의 국내의 두 가지의 배경으로는 일제의 무단 통치,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발, 그쵸? 그리고 고종의 서거를 꼽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배경으로는 지금 국외의 배경이 나와 있죠? 내용이 굉장히 많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 3.1운동이 일어나는 국외의 첫 번째 배경으로는 레닌이 약소 민족을, 그치? 그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자, 레닌, 그리고 밑줄 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한글 파일에 써놓진 않았는데 지금 쓰도록 할게. 자, 레닌이라고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 우리 요렇게 쓰도록 할게요.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레닌이야. 자,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은 사회주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을 당시
소련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한테 전파시키려는 그러한 바탕하에서 그 주변 국가에 있던 약소 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약소 민족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일본의 식민지지?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입장에서도 우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거야. 두 번째 배경,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했다라는 건데,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한자야. 스스로 자자에 결정할 결자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결정한다. 정치적 운명,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걸 자결이라고 부르고, 자, 이 민족 자결주의는 어디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냐면 옆에 나와 있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논의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거야. 1차 세계대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그치? 독일이 일으켰고, 자, 독일이 일으켰던 이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나중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다고 했지?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했단 말이야. 자, 우리 지금 측면에 민족 자결주의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민족 자결주의란 자기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민족 스스로 자, 그리고 결정할 권리의 해서 스스로 결정한다. 해서 이거를 자결주의라고 불러.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하지만 이 주장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되는 원칙이야.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 이러한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지. 당시 패전국이 어디지? 그치, 독일을 말하는 거죠. 그 독일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일본한테, 그치, 일본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사실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안 됐던 거지. 근데 어쨌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우니까 당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거야. 세 번째, 자, 국외의 또 하나의 이제 배경으로서 자, 국외 민족운동이 전개됐다라는 거야. 3.1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국외에서 독립을 호소하는 것도 있었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도 해. 자, 대표적으로 신한청년당이, 자, 이거 어디에 있던 거지? 그치, 이거 상하이에 있던 거죠. 밑줄 치고 상하이. 자, 상하이에 있던 신한청년당에서 그때 외교활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신한청년당이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복구를 위한 회의인 파리 강화회의에 그 대표로서 김규식을 파견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그치? 자, 신한청년당 밑줄 치고 상하이, 그리고 김규식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상하이, 김규식. 이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러 갔다 왔어. 자, 결과적으로 그런 건 이제 외교활동이라 부르는 거죠. 자, 외교활동을 전개해서 독립을 호소했다. 두 번째, 이거 말고도 당시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자, 28이라는 것은, 그치, 2월 8일, 날짜를 의미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던 것도 3.1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어. 자, 지금 그래서 국내의 배경, 그리고 국외의 배경을 보았죠.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일본 도쿄에서 발표되었던 28 독립선언서가 나와 있죠? 같이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달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자,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한테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자결이라는 거 아까 그거죠? 민족 자결주의, 스스로 결정한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얻기를 선언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28 독립선언서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볼게요. 자,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결성한 조선 청년 독립단이 주도하여서 도쿄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야. 조선 청년 독립당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민족 자결주의, 그쵸? 우리 아까 자결이라는 문구 보았죠? 그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어. 자, 그래서 이러한 28 독립선언서, 그쵸?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레닌의 약소민족 해방운동,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에 대한 수탈 반발, 고종의 서거와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써 결국 3.1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자, 그럼 두 번째 3.1 운동의 전개를 보도록 할게요. 3.1 운동의 전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지금 얘들아 전개 옆에, 선생님 지금 마우스를 좀 봐주세요 얘들아. 그 마우스 옆에. 자, 전개 옆에 보니까 여기 여백 있죠?
그치? 우리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 자, 선생님 지금 한글 파일 열었고, 이 한글 파일 두 번째, 전개라고 나와 있죠? 요 전개의 내용을 좀 필기해 줄게. 3.1운동의 큰 특징으로는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특징이야. 첫 번째, 자, 거기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자, 3.1운동은 처음에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은 서울에 있던 탑골공원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도시인 거죠. 도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요 도시로 확산이 돼. 자, 도시, 화살표, 주요 도시. 자,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던 이 3.1운동은 다시 이제 농촌으로까지 확산이 되는데, 이때 대거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어. 자, 그러면 농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참여했냐? 라고 하면은 1910년에 있던 일제의 경제적 침탈 때문이야. 1910년에 일제가 했던 경제 침탈 중에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죠? 그치, 그 토지 조사 사업의 주 목적은 토지를 빼앗는 것이었어. 그때 토지를 빼앗겼던 많은 농민들이 일본에 반발해서 3.1운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어. 자, 그래서 도시에서 주요 도시로, 주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다시 이제 해외로까지 확산이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컸던 운동이었던 거지. 도시에서 주요 도시, 주요 도시에서 농촌, 농촌에서 해외로까지 확산됐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3.1운동은 처음에 비폭력 운동이야.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만세만 외쳤거든. 자, 만세만 외치는 비폭력 운동이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 비폭력 운동을 폭력으로 맞서기 시작하는 거야. 자, 폭력으로 맞서다 보니까 우리들도 나중에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일본에 맞선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폭력 운동은 점차 폭력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양상을 띠게 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필기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아까 선생님이 보았던 EBS 교재 전개 옆에다가 이 두 가지를 필기해 주시면 되고. 자, 필기 다 하셨어요? 자, 필기를 다 했다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경과부터 볼게요. 자, 3.1운동을 처음 준비했던 것은 종교계 대표들이야. 자, 지금 가로 열고 천도교, 가로 열고 기독교, 그리고 불교라고 나와 있죠? 자, 종교계 및 학생 중심으로 3.1운동이 준비가 되었어. 자, 그리고 이 종교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 밑줄 치고 여기다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 두 번째 필기예요. 자, 종교계라고 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기독교, 그리고 천도교, 불교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종교계 대표들로 이루어졌던 그들을 우리는 민족 대표 33명이라고 불러. 혹은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불러. 자, 민족 대표 3인 3인. 33인에 대한 필기를 하도록 할게. 자, 종교계 밑줄 치고 거기다 쓰세요, 얘들아. 자, 민족 대표 33인은 가로 열고, 자, 기독교. 아까 기독교 있었죠? 이승훈을 중심으로 했던 기독교의 16명이 있었고, 자, 아까 천도교도 있었죠? 자, 천도교에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15명이 있었어. 자, 아까 불교도 있었죠? 자, 불교에는 한용운을 중심으로 2명이 있어. 자, 그래서 모두 합치니까, 그쵸? 총 33명이죠? 그치? 이러한 종교계를 대표하는 33명,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을 중심으로 처음에 3.1운동이 준비가 되었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이제 준비가 되었고, 자, 그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하면서 이제 이 3.1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비판점이 있어. 자,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읊었던 이 태화관이라는 곳은 사실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고급 술집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하필이면 고급 술집에 가서 하필이면 독립선언서를 거기에서 읊었을까? 라는 그러한 비판점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 태화관이 고급 술집이고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곳이기는 했지만 이 태화관을 운영했던 그 주인, 그러니까 여자 주인이었어. 그 여자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술집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좀 지원해 주었던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러한 좀 이제 비하인드죠?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해. 자, 어쨌든 태화관에 가서 민족대표 33명은 독립선언서를 읊는데, 자, 여기 독립선언서. 이때 그들이 읊었던 독립선언서를 우리는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불러. 이것도 좀 필기를 할까요? 자, 독립선언 밑줄 치고 우리 이렇게 쓰도록 할게. 자, 독립선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우리 이렇게 쓰자. 기미독립선언서. 자, 1919년은 기민년이야. 그래서 그 기민년에 읊었던 선언서라고 해서 기미독립선언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읊었고, 근데 또 여기에서 민족대표에 대한 비판점이 또 등장해. 자, 민족대표 33명은 기미독립선언서를 읊자마자 바로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독립선언서를 읊었다 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치. 그 종로경찰서에 있던 일본 경찰들이 잡으러 오겠지? 잡혀갔어. 민족대표 33명은 결국 잡혀가. 그리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문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중에 변절을 해. 그러니까 일본에 결탁한다는 거죠. 변절을 하게 돼. 그러한 비판점도 있긴 해. 자, 어쨌든 그러한 비판점이 있기는 해도 3.1운동을 준비했던 건 민족대표 33명이죠. 자, 그들에 의해서 3.1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 자,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에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해. 자, 그런데 이 만세 시위는 비폭력 운동이야.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비폭력 만세 시위를 전개하면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자, 이러한 3.1운동은 주요 도시에서 시작하여 인근 도시로 확산이 되었고 나중에는 농촌, 산간, 벽지까지 확산이 돼.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농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어. 자, 농민들의 저항이 이렇게 크게 발생했던 이유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그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필기하고 왔던 내용상이 있었죠? 요거지, 요거? 요거죠? 농민들이 대거 참여했던 이유는 1910년대 일제가 했던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잃었기 때문이지. 자, 요거 때문에 농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게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국외, 이제 대표적인 국외로는 우리랑 이제 가까웠던 간도, 연해주, 일본, 미주. 자, 미주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미국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런 지역의 한인 사회로까지 확산이 되었어.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3.1운동. 그리고 이건 비폭력 운동이죠. 근데 일본이 이 비폭력 운동이었던 3.1운동을 처음부터 무력으로 진압을 하기 시작해. 두 번째, 일제의 탄압이 나와 있죠. 초기부터 일본을 얘기하는 거야. 일본은 초기부터 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비폭력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어. 자, 무력으로 진압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두 개 나와 있죠. 첫 번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유관순의 순국이 있어. 자,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옆에 측면에 한번 볼까요? 자, 제암리 학살 사건이란 일제가 화성 제암리의 주민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그러니까 유인을 했겠지, 교회 안으로. 자, 가두고 총을 쏘고 불을 질러서 학살했던 굉장히 잔인했던 사건이야. 자, 그래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무력으로 진압했던 사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그쵸, 유관순 열사를 잘 알고 있죠? 유관순 열사의 순국도 있어. 자, 유관순 열사 어떤 사람이었죠? 그치. 당시 원래 출신은 충남 여기 천안 출신이죠. 근데 서울에 있던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3.1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유관순 열사 역시 3.1운동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던 거야. 근데 유관순 열사는 유관순 열사만 참여를 한 게 아니고 그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이 다 이제 3.1운동에 참여를 했대. 나중에 일본에 잡혀가게 되고 서울에 있던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죠. 그 안에서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해. 유관순 열사 하면은 대표적인 일화로서 우리 지금 5만원권 얘들아 알고 있죠? 자, 5만원권에 계신 분이 누구지? 그치, 5만원권엔 지금 심사인당이 계시지? 근데 이 5만원권을 만들 때 그 인물로 사실은 유관순 열사를 넣으려고 했다라는 일화가 있어. 근데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얼굴이 온전한 사진이 하나도 없었대. 그만큼 고문을 많이 당해서 얼굴이 굉장히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의 심사임당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무력으로 진압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보았고, 자, 밑에 내려오니까 지금 사료가 나와 있죠? 3.1운동의 확산이라고 해서 그 사료, 그 내용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
자, 기민년에 마침내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의 함성이 조선 팔도에 진동했습니다. 자, 밑줄. 기민년에 마침내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의 함성. 자, 기민년이 아까 몇 년이라고 했지? 그치. 기민년은 밑줄 1919년이야. 자, 그러니까 1919년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의 함성이 조선 팔도에 진동했다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3.1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서울에서는 탑골공원 팔각정. 자, 요것도 이제 또 힌트가 될 수 있지?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위건이 독립선언서를 읽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여했지요. 자, 독립만세를 부른 다음 우리는 지방에 내려가 동포들을 선동해서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경기도 양주군과 포천군을 맡아서 독립선언서를 돌리고 또 그 설명서를 등사라는 거는 복사를 했다는 거지. 돌렸지요. 자, 그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세를 불렀지요. 라고 하는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이 내용 밑에 있는 글도 같이 보도록 할게. 자,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거리에 나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3.1운동과 관련된 사료를 하나 보았고, 자,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해외까지 확산된 3.1운동, 그 결과와 그의 영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 자,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은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자, 국내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죠?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국내에 미친 영향. 첫 번째로는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컸다라는 거야. 우리 아까 위에서도 보았죠? 서울 탑골공원에 시작되었던 이 3.1운동은 주요 도시로 확산, 농촌, 산간, 벽지로 확산, 나중엔 해외까지 확산이 되지. 그리고 모든 계층이 참여했어. 계층을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리고 모든 지역에 참여했던 규모가 굉장히 컸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에요. 또한 독립의 의지, 열망을 세계에 알리는 결국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지. 얘들아, 여기에다가 우리 필기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지금 3.1운동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3.1운동만큼 규모가 또 큰 항일운동이 또 한 번 일어나. 그것도 같이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밑줄부터 칠게.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밑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한글 파일에 써주는 내용을 필기하시면 돼요.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하면은 3.1운동도 있지만 1919년에 일어나는 3.1운동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이것도 3.1운동만큼 이것도 3.1운동만큼 규모가 굉장히 컸던 민족운동 중에 하나야.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의의와 영향이죠. 자, 결과적으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 현 정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이 정권에서는 이 정권의 최초의 정권으로서 대한민국 임정을 자주 이야기하죠. 그쵸? 이 대한민국 임정은, 우리가 줄여서 대한민국 임정이라 불러. 이 대한민국 임정은 3.1운동의 결과로 형성이 되었어. 자, 이 정부가 수립된 이유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조금 더 이제 결합적으로 결집해서, 그치? 결집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정이 수립되었다. 세 번째, 자, 이러한 3.1운동의 결과 항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돼. 자, 무장투쟁도 있었고 또한 농민과 노동자 등의 이러한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있었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특히 일제가 했던 통치 방식이 영향을 미친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중에, 그치? 토지 조사 사업, 농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지? 토지를 뺏어가니까. 또한 허가제라고 부르는 것들, 대표적으로 회사를 세우지 못하게 했던 회사령도 있었고, 그치? 그리고 뭐 어업령, 광업령 이런 것들이 다 허가제로 운영이 됐던 것들이지.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의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가 돼. 네 번째 특징, 결과적으로 이러한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 자,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은 그쵸? 무단 통치였죠. 이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조선 내에서 3.1운동이라는 반발이 일어났고, 일본이 이 3.1운동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지. 조선인한테 이런 힘이 있을 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꿔. 뭐로 바꿨지? 그치,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문화 통치로 바꾸죠. 그러니까 말은 이런 거지.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켜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켜주는 것이었나? 아니었지. 문화 통치는 말은 문화 통치이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치? 오히려 조선 민족을 분열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하려는, 자, 문화 통치 밑줄 치고 쓸까요, 얘들아? 자, 우리 이렇게 쓸게. 자, 문화 통치 밑줄 치고, 문화 통치의 실상은, 그치? 문화 통치가 아니지. 정말 문화를 발전시켜주는 것이 아닌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죠. 자, 결국 누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치, 친일파를 형성하려고 했던 거지. 자, 그래서 문화 통치의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이다. 친일파를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써주시면 되죠? 이거 써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도 볼게. 또한 국외에도 영향을 미쳐. 자, 3.1운동의 결과,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 국가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 자, 가장 대표적인 민족운동으로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오사운동이 있어. 자, 그리고 이 오사운동의 특징도 3.1운동의 특징이 반일운동이죠. 일본에 반대했던 거지. 이 오사운동의 특징도 반일운동이야. 자, 오사운동 밑줄 치고 쓸게요. 자, 국외에서 있었던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역시 옆에다 쓰세요. 이거 역시 반일운동이다. 항일이랑 같은 말이죠? 항일운동이다, 반일운동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한 다음에 그 다음 넘봤던 지역은 중국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 중일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일본이 중국까지도 차지하려고 했고, 중국에서 많은 이권을 뺏어가려 하자 당시 중국 내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 일본에 반대했던 오사운동. 근데 이 오사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오사운동뿐만 아니라 자, 인도에서 일어나는 반영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반영. 자, 누구한테 반대한 거지? 그치. 인도의 식민지, 인도를 식민지했던 영국에 반대한 거죠. 자, 그래서 반영운동은 영국에 반대했던 운동이야. 자, 이 반영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지? 그치. 이것도 필기해 줄게, 얘들아. 자, 인도의 반영운동 밑줄 치고, 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써줄게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거. 자, 인도의 반영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특히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쳐. 자, 우리가 아까 3.1운동의 특징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 그치? 3.1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다. 물론 나중에 폭력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간디 역시 비폭력 운동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3.1운동에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3.1운동의 배경, 전개, 그리고 의의와 영향까지 보았고,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이 끝났다고 해서 책을 덮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교과서의 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교과서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 3페이지 정도까지 될 거야, 얘들아.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